예. 근데 진짜 좆된다고요, 너네 진짜로. 어? 야, 당장 너네 2학기만 돼도 좆대. 교과서. 너네 영어 2 교과서 좀 펴봐. 그거 2학기 교과서부터 어려워요, 너네 이제.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하려고 발버둥을 치라고. 진짜. 이씨. 아니 왜 은정이한테만 그래요? 지금 다 재신데. 어? 나 왜 뭐야 물타기 뭐야 물타기 왜? 어? 아무 생각 없는 착한 아이한테 왜 물타기라는 거지? 근데 은정이 그 아이와는 관계가 잘 발전하고 있어? 이름도 학교도 나이도 모르는 그 남자? 응? 아니, 내가 모른다고. 어. 아, 키위야, 키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키위꿍. 은정이 키위꿍과는 잘 지내고 있어? 음. 그러면, 우리 숙제 하신 분들, 31부터 어려웠던 거 있으면 같이 봐봐요. 닥쳐. 34야, 6이요? 34, 36, 오케이. 39, 49, 50, 오케이. 48? 뭐야, 너는? 아, 닥쳐요. 싫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거부터 봅시다. 34번부터요. 이거 지난 시간 거긴 한데, 지난 시간에 동그랗게 펴져 있었는데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갖고. 자, 봅시다. 34번부터. 일단, 우리 문단 순서 문제 지금 처음이니까 대략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이 문단 순서 문제는요, 일단 어떻게 풀 거냐면 되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을 제가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얘가 제일 기본이에요. 앞단락의 뒷부분하고 다음 단락의 앞부분하고 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단락의 후반부, 다음 단락의 전반부. 뭔 얘기냐면 뭐 이렇게 내용이 쭉 가겠죠? 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글쓴이가 뭐라고 하다가 여기에서 어떤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네모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쳐봐요. 무슨 예를 들어 progress 같은 개념이 나왔다고 치면 그 뒤에 단락에서도 앞부분이든 최소한 중반부 정도까지는 가서 여기에도 한번 progress가 혹은 대명사로 뭐 that이라거나 이걸 지칭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단어가 똑같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글에 이제 후반부에 어떤 물결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여기에서도 그 물결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앞단락 뒷내용, 다음 단락 앞내용 이어 붙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왜 1, 2, 3도 되고 1, 2, 3도 되고 얘도 되고 왜 다 되는 것 같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뒷내용, 앞내용 이어붙이기다. 그리고 정시간이 없으면요. 똑같은 단어가 겹치면 개끼리 붙여도 괜찮아요. 진짜로. 정대가 해석이 전혀 안 된다. 1도. 뭔 말인지 개뿔 모르겠다. 그런 경우라면 단어를 가지고 단어가 이렇게 겹치면 그렇게 이어주셔도 사실은 뭐 밑도 끝도 없이 찍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요. 이제 대충 내가 이해를 했는데 아까랑 마찬가지의 경우에요. 근데 이것도 뭐가 겹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용은 대충 알았어. 그런 경우라면 일반적인 진술이 앞에 나오고 구체적인 진술이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술이라는 건 좀 다소 추상적인 이야기, 구체적이라는 건 개별적인 사례. 그러니까
더 진술이 앞에 나오고요. 더 작은 진술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얘하고 내용이 거꾸로 가도 이어지는데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큰 개념인가를 보란 얘기예요. 상위 개념이라고. 이게 논리적인 글쓰기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봅시다. 책상은 나무로 만든다. 어떤 진술을 했어요. 그럼 다음 문장에는 책상으로 사용되는 나무에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로는 무슨 책상을 만들고 무슨 나무로는 뭐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해지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게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소소한 단서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연결사요. 부사들. however, therefore 이런 애들 있잖아요. 등등등 그만 씁시다. 존나 많으니까. 그 다음에 관사요. 명사가 있고 더 명사가 있으면 동일한 문제 안에 얘가 뭐예요? 처음 나오는 애, 얘가 앞서 언급된 애. 그러니까 어가 더보다는 앞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 두 단락 사이의 순서 관계는 알 수 있어요. 뭐가 뭐보다 먼저인지 소용없어. 구경하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닥쳐요. 구라치지 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애가 장님이냐? 그 다음에 지시어요. 다 썼다고? 이걸? 속기록 쓰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가 지시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들 있잖아요. that, they, those, this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은 그냥 보이면 안 놓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 중에서요. 특히 순서 문제에서 디스가 나오면요. 얘는 무조건 바로 앞 문장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머지 애들도요. 항상은 아니지만 얘들도 주로 바로 앞 문장에 있을 거예요. 순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문장 살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이런 애들은 그냥 보이면 말씀을 드릴 텐데 대표적인 애들이 뭐 nor 이런 애들이 있어요. instead, rather 이런 애들은 이 친구들은 앞문장에 부정어가 있을 겁니다. now나 not이나 이렇게 부정어로 분류할 수 있는 애 혹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동사는 최소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단서들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보통 어려운 지문일수록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게 쉽게 보이는 애들, 자주 보이는 문제는 거의 2점짜리입니다. 근데 뭐, 우리 딱 2점짜리라도 맞춰야겠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고 글을 내가 도식화하면서 읽어갈 수 있어야 앞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처럼 도표처럼 그릴 수가 있어야 사실은 순서 문제가 풀어져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시면서 얘네들은 문단 단위로 끊겨 있잖아요. 내용들이. 그러면 이 문단을 뭐 한 문장 정도로 혹은 길어도 뭐 한 10단어 안쪽으로 뭉뚱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내용, 이 내용. 그래야 소위 뭐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도식화를 하고 요약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년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뭘 더 올라갈 학년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지만 3학년 모의고사도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씩은 어려워질 거고 조금씩 길어질 거예요.
쟤들은 또 더듬고 있네, 저거. 왜, 왜 더듬고 있어? 내가 말했잖아. 여여 커플 응원한다고. 그래. 눈에만 띄지 마요. 그래. 일단, 마음으로는, 뭐랄까, 동조할 수는 없지만, 이성적으로 이해는 해요. 뭐, 네, 성소수자들, 네. 그럴 수 있죠.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우리가, 문단 순서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34번 맞죠? 네. 얘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아, 요거 까먹을 뻔했다. 마지막 얘는 당부사항인데요. 얘는 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이니까. 주어진 문장을 꼭 경독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문단 순서에서만이에요. 삽입 문제에서는 주어진 문장을 그닥 정독할 필요는 없어요. 정독해봤자 어차피 까먹을 겁니다, 우리. 금방.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문단 순서 문제에서는 여기서 최소한 이 글에서 글쓴이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소재는 제시한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내용인지는 잡고 넘어가야 순서를 잡아도 잡기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 개념이나 단어들을 허투루 넘기지 않아야 뒤에 단서를 봤을 때, 앞에 저거랑 같은 거구나 라고 이을 수가 있어요. 봅시다. The Forager's Secret of Success. Forager은요, 이거 쉬운 말로는 Hunter Gatherer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거 뭔 말이에요? 얘는 상대적으로 쉬운 표현인데. 헌터는 뭐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채집은 딸기 따는 거. 산딸기 따먹는 거. 수렵 채집인이라고 하잖아요. 얘네 둘이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신이란 얘기입니다. 수렵 채집인. 근데 forage는 채집에 가까워요. forage는 멀리서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가져오다. 그러니까 주워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봅시다. 그럼 이 채집가, 수렵 채집인의 비밀이에요. 성공의 비밀. 동사 어디 있어요? 그쵸? 항상 우리 자주 본 얘기고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콤마가 이렇게 연장이 있고 콤마 사이에 박혀 있는 게 뭔가를 보세요. 위치요. 이 위치의 품사가 뭡니까? 명사요? 형용사요? 아,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니야. 이 위치라는 단어의 품사가 뭐예요? 무슨 사? 접속사? 이거 관계대명사잖아요. 물론 의문사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 절, 제가 괄호친 이 절은 무슨 절이에요? 품사로 치면. 부사절? 명사절?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잖아요. 왜? 뭘 수식하니까? 선행사. 선행사의 품사는 뭔데요? 명사요. 관계대명사절은 항상 명사인 선행사를 꾸미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문법 때도 얘기했는데 콤마 사이에 제일 많이 박혀있는 애가 부사일 거고 뭐 빈도로 치면 그 다음이 형용사 혹은 명사일 거예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주어 동사 절일 건데 얘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와요. 어쨌건 콤마 사이에 부사 덩어리가 박혀 있거나 형용사나 명사가 박혀 있으면 이거 그냥 삽입절이구나. 삽입된 내용이구나. 문장 구조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놈이구나 하고 넘겨버리라고요. 문장 자체가 너무 길면 안 보여요. 구조가 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주어하고 동사 찾는 거니까. 주어가 동사 한다잖아요. 기본적인 해석은. 건너뛰어 놓고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지? 먼저 확인하세요. 큰 틀의 내용만. 그럼 채집인의 성공의 비밀은 was, 이었다. 뭐였는데요? 이거였네요. Their varied diet. varied는 무슨 말이에요? 잘한다. 다양한. 비슷한 형용사 뭐 있죠? 그쵸? various요.
그들의 다양한 다이어트는 식단이죠. 그러면 수채집인들의 원시인들의 성공의 비밀은 다양한 식단이었다. 그럼 채집인들의 성공이란 뭘 나타낼까요? 이분들이 막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채집 생활, 수렵 채집인 원시인에 있어 성공은 뭐예요? 안 뒤지는 거겠지. 그쵸?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살아남는 거 정도밖에 없잖아요. 얘네들이 뭐 사유재산이 있기를 해, 공부를 하기를 해. 그쵸? 그러니까 이들의 생존의 비결은 다양한 식단이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생략한 내용 읽어보자고요. 위치는 콤마 뒤에 있는 위치는 무슨 용법이라고 부르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렇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정도로 받으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protected them from starvation. 그들을 보호했어요. 무엇으로부터? starvation은 무슨 뜻? 잘한다. 굶주림. 그리고 malnutrition은 뭐예요? 잘한다. nutrition이 뭐예요? 얘가? 오, 좋아요. 영양분, 영양소, 일단 뜻이죠. mel이 붙으면 이건 접두어로 무슨 뜻이냐면 잘못, 부족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러 같은 뜻이에요. 에러. 에러가 난 거예요. 영양이. 그러니까 malnutrition, 영양 실조, 영양 부족입니다. 굶주림과 영양 실조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게 결국 뭐야? 안 뒤지고, 안 굶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곧 이들의 성공이에요. 성공의 비결은 뭐다? 다양한 식단을 보유하는 거다. Farmers tend to eat very limited and unbalanced diets. 반대네요. 농부들은 먹는 경향이 있어요. 매우 제한적이고 unbalanced 형용사 and 형용사 PP and PP 병렬 구조예요. 아주 제한적이면서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케이. 그럼 농부와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식단의 차이를 논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엔간하면 A는 첫 번째로 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3학년 모의고사와 수능을 기준으로 2년에 한 문제 정도 1번이 답이 나와요. 근데 모의고사 한 세트에 이거 순서 문제 몇 개예요? 관심이 없구나. 31에서 34 빈칸, 35가 흐름 문제, 문맥에 맞지 않는 거 한 문장 고르세요. 36에서 37이 얘가 순서, 38, 39가 얘가 문장 삽입, 끼워 넣기, 40번이 요약문이에요. 이게 이렇게 펼쳤을 때 30번 때 한 페이지입니다. 한 바닥. 이만큼이 한 바닥이요. 33번부터 40번까지가. 그래서 두 문제예요, 두 문제. 1년에 고3은 시험을 7번 봐요. 그러면 14문제잖아요. 순서 문제. 14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요. 근데 2년에 한 번이네, 그러고 보니까. 확률은 28분의 1이니까 매우 낮아요. 그죠? 3% 정도도, 3% 조금 넘는 거네. 그쵸? 4%는 안 되고, 4%에 가깝구나. 뭐 어쨌거나, 25번 중, 5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의 확률로 A가 첫 번째니까, 엔간하면 얘는 첫 번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B, C, B를 읽다가 아닌가? 얘 좀 읽다가 그 넘어가요. 일로 가야 되나? 그리고 읽다가 A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마음대로 하시되 A부터 대가리 받고 읽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엔간하면. 그리고 B, C 가는데 진짜 둘 다 아니야. 그럴 때는 혹시 A일 수는 있다 정도예요. 가봅시다. The typical peasant in traditional China. peasant 꽤 지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소장농, 농노는 좀 그렇다. 소장농만 합시다. 소장농. 근데 요새는 오늘날 소장농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세입자라는 말도 돼요. 저같이 집이 없는 사람들. 전형적인 소장농들, 지금은 앞에 농부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장농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의 전형적인 소장농은
ate rice, 쌀을 처먹어요. for breakfast, 아침으로. rice for lunch, 점심으로 쌀. 저녁으로 쌀. 쌀쌀쌀만 먹어요. If she was lucky, 여잔가 봐요. 이 사람이 운이 좋다면 she would expect to eat the same. 이 사람은 기대할 수 있어요. expect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미래지향적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목적어란 얘기입니다. expect 뒤에 오는 투부정사가. 그럼 먹는 것을 기대한다. the same. 무슨 말이에요? 같은 것을 eat의 목적어 on the following day. 여기 on은 왜 쓰였을까요? 이제 너네 빨리 짱구를 굴려요. 나 혼자 떠드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나의 설명이 그러니까 빨리 머리를 써봐요. 이 오는 왜 썼을까요? 짝꿍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썼게요? 같은 세트 안에 있겠지. 바로 안에. 네. 그죠? 뭐 때문에 썼어요? 데이 때문에요. 날짜 앞에는 뭐 써요? 온수잖아요, 원래. 시간 앞에는 뭐 써요? 예. 그죠? 하루보다 크면 인이고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삼시세끼 먹는 시간 빼고 at 쓰는 거죠. 저녁에 at night, at 7 o'clock 이렇게. 근데 삼시세끼 밥 먹는 시간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in the afternoon. 밥 세끼 먹을 땐 in이에요. 나도 왠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면 똑같은 걸 먹기를 기대해요. 언제예요? following day는 언제예요? 뒤따르는 날이니까 내일, 다음 날에도 똑같은 걸 먹기를 기대할 것이다예요. 내가 농부인데 오늘도 쌀을 먹었어. 내일도 뭘 먹겠어요? 쌀을 먹겠지. 내일 모레도 창고에 쌀이 안 떨어지면 쌀을 먹겠죠. By contrast, 대조적으로 ancient foragers regularly ate dozens of different foodstuffs. 고대의 채집인들은 수렵 채집가들은 regularly 규칙적으로 자십니다. 뭐를? dozens of는 무슨 뜻? dozen이 뭐예요? 진짜요? 숫자 12예요. 12? 그러면 dozens of는 수십 개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수십 개의 다른 stuff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얘 thing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럼 food, stuff는 뭐겠어요? 음식, 먹을 것 하면 되겠네요. 수십 가지의 다른 걸 먹는답니다. 자, 봅시다. 주어진 문장에서 B로 왔을 때 일단 보기에 썩 나쁘지 않아요. 왜요? 앞단락의 뒷문장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농부들은 아주 제한적인 식사를 했다예요. 그리고 수렵 채집이는 어떤 식사를 했다? 다양한 식사를 했다예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진술보다 구체적인 진술이 뒤에 나오는 거라 그랬죠. 농부는 단조롭게 먹어요. 채집이는 다양하게 먹어요가 주어진 문장인데 어떻게 단조롭게 먹어요? 농부는 쌀만 먹어요. 조금 구체화됐죠. 근데 채집이는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다양하게, 얼마나 다양하게 수십 가지의 다른 음식을 먹는데요.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B로 넘어오는 거 썩 괜찮아 보입니다. 납득하죠? 다음에 C요. Especially in pre-modern times, 특히나 프리-모던이에요. 모던 현대죠. 그러면 현대보다 이전 시대, 전 근대 시기에 라고 보시면 돼요. Most of the calories feeding on agricultural population came from a single crop. 해서 동사 찾아봐요. 동사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앞에까지가 뭐예요? 주어예요. 그럼 most of the는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무엇? 칼로리가 주어겠네. 열량이라고 해도 되죠. 우리말로는. 대부분의 열량은 칼로리는 feeding. 얘는 뭐예요? ing니까 현재 분사. 역할은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칼로리를 수식해야겠네요. 먹이는 칼로리입니다. 농업적인 인구, 즉 농사꾼들입니다. 농부들을 먹이는 대부분의 칼로리는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a single crop. crop은 작물, 뭐 농작물 하셔도 되고요. 그럼 단일한 농작물로부터 모든 열량을 섭취해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본 것처럼 아침에도 쌀, 점심에도 쌀, 저녁에도 쌀. 요즘에 그 현대의 그 여중 여고생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단일한 식물로 칼로리 섭취하잖아요. 어제도 마라탕, 오늘도 마라탕, 내일도 마라탕. 요새 좀 덜 먹나요? 했더니 맨날 보면 이게 되게 다행스럽게 요새는 그 최근에 시간표상 여러분들이랑 밥 시간이 안 겹칩니다만 제가 옛날에는 밥책하면 애들을 좀 겹쳤거든요. 근데 요새는 겹칠 일이 없는 게 특히 여학생들은 안 겹쳐요. 왜냐면 거의 마라탕 먹으러 가 있거든. 그래 너네 밥 먹으러 가면 주로 저쪽으로 가지 않아요? 서울대 쪽으로? 하루속길 있는? 그죠? 저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아무튼 탑플이고요. 단일한 작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요? 뭐죠? 얘는 좀 알아두세요. 제가 보통 기본적으로 뭐 나무 이름, 동물 이름, 새 이름이 있단 거를 외우라고는 진짜 안 하거든요. 몰라도 돼요. 뭐 직박구리, 한국말 외웠다고 쳐요. 그게 뭔지 알아요? 도도새 보면 알아요? 아니면 물총새 보면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 이름 아니면 뭐 이렇게 참나무와 향나무 구분할 수 있어요? 나도 못해요. 그 뭐하러 외우냐고. 그냥 나무나 새 같은 애들은요. 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새. 그래서 뭐 제비, 뭐 참새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편하긴 합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뭐 그 이상으로 뭐 아니면 뭐 물고기 이름 여러분들 향어와 방어를 구분할 수 있어요? 돼요. 뭐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얘 너무 유명하잖아요. 뭐예요? 쌀 다음으로 유명하네. 응, 그죠? 밀 정도는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인간적으로. potatoes, 감자, or rice와 같은 농작물, 단일 작물로 칼로리를 다 먹었대요. That lacks some of the 다음에 봐봐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짝대기? 짝대기죠. 뭐 짧으니까 그냥 읽어도 돼요. 근데 얘는 일단 문장 구조상 없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구조로 봤을 땐 that 앞에는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prob이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결여하고 있는 작물만 먹어요. 무엇을? some of 이런 것들의 일부를요. 비타민, 미네랄, 뭐 무기질이라고도 하죠. other nutritional material, 다른 영양적인 물질을 결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B에서는 농부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수렵 채집인이 어떻게 먹는 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C에서는요. 옛날 시대에는 어떻게 먹었는가 혹은 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옛날에는 모든 음식물이 단일한 작물에서부터 왔다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A 가봅시다. The peasant's ancient ancestor, the forager.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에요. The peasant요. 더는 어떨 때 쓰는 애라 그랬어요? 앞에 그쵸 언급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A 앞에는 최소한 뭐가 필요해요? peasant가 필요해요. 소작농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로 앞 단락에 나온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바로 B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A까지 마저 읽어보고 순서를 맞춰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소장농의 ancient ancestor 고대의 조상님인 콤마죠? 콤마 사이에 뭐 박혀 있어요? 명사요. 콤마 앞에 뭐 있어요? 명사요. 그럴 때 이 콤마를 뭐라고 부르고 동격이라고 부르고 얘랑 얘가 같은 거죠. 선조인 이 수렵 채집인은 may have eaten. may have pp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거? may의 뜻이 뭐예요? may. 할지도 모른다예요. 얘들아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박혀있으면 그냥 다 과거가 되면 돼요. 할지도 모른다는 시제가 뭐예요? 현재요. 그럼 과거로 해봐요.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 수도 있다. 혹은 지도 모른다. 하게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렵 채집인 이분들은 뭐 했을지도 모른다. 먹었을지도 모른다. Berries and mushrooms for breakfast. 그럼 베리, 뭐 딸기류겠죠. 베리류와 버섯류를 아침으로 먹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fruits and snails for lunch. snail, 달팽이요. 그러면 과일과 달팽이를 먹어요. 뭘로? 점심으로. Rabbit steak with wild onions for dinner. rabbit steak, 토끼 스테이크래요. 뭐랑 같이요? 야생의 양파랑 같이. 무엇으로? 저녁 식사로. 그러면 이제 수렵 채집인의 다양한 식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tomorrow's menu might have been completely different. 그리고 다음 날의 메뉴는 might have pp 똑같아요. 이었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달랐을지도 몰라요. This variety ensured that the ancient foragers received all the necessary nutrients. 이러한 다양성은 ensure는 아시죠? 잘한다, 보장하다, 확보하다죠. 이것은 이 목적어절 문장 끝까지의 내용을 보장했어요.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은 내가 받았다는 거죠.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다 흡수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예요. 그러면 내용을 살짝 뭉뚱그려 봅시다. A의 내용은 뭐예요? A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얘는 수렵 채집인의 식사에 대해서만 쭉 얘기하고 있죠. 그죠? B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여기는 B는 소장농, 즉 농부일 겁니다. 소장농의 식사와 여기는 수렵 채집인의 식사네요. 그래서 소장농의 식사는 아주 단조로워요. 쌀쌀쌀이에요. 수렵 채집인은 다양하다예요. 그 다음에 C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옛날 옛적에 대부분의 칼로리들은 동일한 작물에서 왔을 거다. 그래서 뭐 옛날이라고 해볼까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럼 인간의 칼로리, 대부분의 인간이 섭취하는 칼로리는 다 어디서부터 왔다? 단일한 작물에서부터 왔다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어떻게 이어잡을까를 보자고요. 주어진 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수렵 채집인들은 다양하게 먹었어요. 농부는 불균형한 식사를 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B로 내려와 버리면 소장농하고 수렵 채집인은 이렇게 달라요. 라고 말을 해. 소장농은 쌀쌀쌀, 수렵 채집인은 다양해요. 라고 말을 해놓고 옛날의 인간은 똑같은 작물에서만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소장농은 쌀만 세제곱으로 처먹어.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가 일반적인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일반적인 얘기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말이 어디 갔냐? 대부분의 칼로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단일한 작물에서부터 왔다예요. 그리고 여기 이 내용을 받아서 어디 갔어? 쌀만 뒤지게 처먹었어요. 라는 얘기가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단일 작물의 예시로 농사를 짓는 양반은 쌀쌀쌀이야. 그리고 대조적으로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은 다양하게 먹었어요. 수렵 채집인의 식사 방법이 B의 후반부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다양하게 먹었는데요? 여기서 나열하잖아요. 베리도 먹고 버섯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또 뭐야 달팽이도 먹고
이건 뭐의 구체화예요? 수렵 채집인의 식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B의 후반부에 있는 다양한 음식을 먹었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가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거 순서 어떻게 맞추지? 어떻게 해도 말은 되는데? 라고 생각될 때 요 두 가지가 제일 기본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앞 단락의 뒷내용, 다음 단락 앞내용. 그럼 어떻게 이어붙여요? 단어가 똑같으면 똑같은 단어끼리 이어붙이면 되고요. 혹은 요게 기준이라고요. 존나 애매하면 단어도 안 겹쳐요. 내가 보기엔. 그럴 땐 일반적인 얘기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순서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주면 돼요. 여기에서 B의 후반부에 수렵 채집인의 식사는 다양하다. 어떻게 다양했는지가 A, 특히 앞부분부터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는 C에서 하는 말이 거의 똑같잖아요. 인간은 똑같은 것만 먹었어. 어떻게 똑같은 걸 먹었는데 쌀쌀쌀. 요렇게요. 요런 식으로 일단 잡아가는 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봅시다. 내가 이게 진짜 맞는 거야. 30대 얼마 나왔어? 한 해에 쓰면 제일 많이 했어. 11조. 1등이잖아. 별로였는데. 빠지나네. 다음 주에, 다음 주. 다음 주부터? 그 학원을 가려고. 근데 얘기해야죠. 전화하지. 그때 너무 얘기하지. 뭐, 신기로 처음. 맞아. 뭐지? 전이? 맞아요. 서울 우리 우리 그냥 하고 뭐했냐? 수업해? 어디 소야? 이거 줬어? 무슨 연습했어? 연습. 연습하고 썼어요? 어? 어제? 응. 연습 관련해. 연습을 또 했어? 연습. 다행이다. 진짜.
그냥 그냥 쌀쌀 깨물었어. 아, 이렇게 층층이 없었어. 진짜? 어. 아, 야, 됐구나. 야, 너 뭐지? 몰랐는데? 너 몰랐는데? 아니, 아, 진짜 누나. 생지. 아, 진짜 이거. 예술이었어. 이게 나 모르겠어. 이거서 전제가 있어. 아, 맞아. 네. 너무 화나. 여기 너무 쉽게. 화나? 전제가 1등이야. SKT 티원으로. 티원? 티원 뭐? 아, 왜 여기였어? 어디나 축구로 그 어제 너 축구 했잖아. 그 독수랑 수능 팀이랑 KD가 축구했어. 아, 그거 보러 갔어. 티켓팅이야. 내가 지금 근데 수학 두개 나와 새롭게 두개 그게 겁나 싫어. 그런 거 나왔어요. 어제 했어. 근데 이게 다 무슨 어제 거 이런 쉬워. 아, 네. 아니, 방학에 다행이야. 영상물 시간. 아, 진짜 할만해. 숙제나 해라. 너 숙제 안 해? 너 방, 너 뭐해, 방? 어? 방인데? 너 뭐해? 나 수업 하라고. 수업 안 해? 응. 수업은 열심히 빡빡하고. 나 수업을 안 해? 어, 지금. 아니, 영어 근데 오늘 아침에 뭐 했어? 아, 오케이, 엔진 가서. 혼자? 아, 영진이랑. 정말 근데 막 부담 이거다가 시대방에 뉴스. 아니 이것도 아 거기도 맛있지. 줬다가 PC방 하려 했는데 아니 너 그러지 마. 너 그거 잖아 계란찜 계란찜. 네. 둘이서 하나 다 먹었어? 아니 남겼어. 누가 먹었어? 아, 야 허수다. 허수야. 이거 왜 남겼냐? 야 무슨 노래 누나가? 알아보자. 그거 안 그거 맛있냐? 그거 맛있어? 맛있지. 그거 맛있어. 말아요. 맛있어. 어떤 맛있어? 그냥 말하면 돼. 요새 맛있다. 요새 맛? 나도 네 이게 나도. 나도. 어. 물담에서 내서 먹었어. 안 배워서 맛있어. 맛있다. 나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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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그냥 근데 되게 열심히야. 이 손이 좀 빨리 나지. 허리. 네, 열심히 하지. 식단에 나도 그냥 너무 힘든데? 아니 나도 그래도 아 이거 이거 찍었다 찍었다 사람 걸렸어. 그네 스스로 그렇잖아. 승직이 뭐 작년에 여자만에 다 어 그게 진짜 중일 때 중일 때한 번씩 좋아하는데 잘 들어가고 좋아하는 거 보고 있을 때 지하철 아 그럼 형이 들었어? 양이 들어가게? 그날 그지 혼자 같이 가고 아니 알았어 내가 있다 대신을 약속 아니 아무튼 무슨 소리야 그니까 다시 모르겠어요 카메라
야야야, 초반에 했어요. 어? 그래도 사람을 먹어야 되는데. 나 맛이 아니. 그것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래, 난 진짜 일단은 너무 편하던데. 아니, 원래 전 친구랑 만약에 이문자였거든. 이문자 그걸로. 그럼 실수하고 해야지. 맞아. 그걸 먹을 건데. 조금. 그래도 야, 포함 다 그거. 한 명이 많이 아, 뭔가 이름이 하와이 같은 느낌인데. 우와! 봅시다. 36번 가볼게요. 21에서 25일걸요? 응. 봅시다. 그래서, 요번에는, 앞에 봐요. 그래요. 조금 빨리 가봅시다. 이 편은 이제 뭐 첫 지문이고 했으니까 설명 겸해 천천히 가고. 봅시다. 36번. For years, business leaders and politicians have portraye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jobs as mutually exclusive. 아, 여기에서 일단 좀 길다면 길고 안 길다면 안 긴데 일단 잘라봅시다. 어디서 처음에 자를래요? 오케이, 잘한다. 다음에는요. 여기까지 오케이. 주어 동사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오, 잘한다. 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잘하는군요. 네. 봐봐요. 여기서 왜 잘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한 덩어리죠. 이만큼 한 덩어리. 기죠? 그 다음에 A and B의 형태. Leaders and politicians. 여기가 주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까지가 크게 길지 않으니까 요까지 한 덩어리로 잘라놓고. 그리고 여기는 뭐 앞에서 자른 거예요? 전치사죠. 야, 야 저기 사이 좋은 애들. 이제 아까는 거듭고 이제는 때리냐? 뭐야? 왜? 전치사 앞에서 끊고요. 그럼 이만큼이 한 덩어리가 되겠죠. 덩어리면. 음.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For years, 수년간 혹은 오랫동안 사업의 경영의 리더와 정치인들은 portray는 일단 무슨 말? 전시하다? 유사. 그쵸? 요거 생각해봐요. 이게 뭐예요? 글씨를 잘 써드릴까요? 요새 글씨를 하도 깔겨 써버릇하니까 글씨가 진짜 개똥망이 돼가는데. 이가 뭐예요? portrait이라고 읽어요. 읽기는. 몰라요? 진짜로? 초상화예요, 초상화. 어디서 본 단어일걸요? 이거 중등 단어인데요, 하긴. 그래요, 이 진짜 이 중등 검정고시 놈들 진짜로. 어, 시끄러 중등 검정고시녀야. 중학교는 왜 안 다닌 거야, 왜? 이 고인대 중등 검정고시 말이 돼, 이거 지금? 어? 아? 뭐요? 아니, 너네 중등 교육 과정을 왜 다 건너뛰고 왔냐고, 이 바보들아. 어?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초상화가 그림자는 어차피. 그러니까, portray는 그리다, 묘사하다, 이딴 뜻이에요. 그림이라는 것도 뭔가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경영의 영역에서 사장님들이나 정치가들은 묘사해 왔다예요. 얘가 목적어겠죠. 묘사한 대상,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게 목적어예요. 그럼 이것을 묘사해 왔다네요. 뭐를? Environmental protections and jobs. 환경 보호와 직업을 묘사했대요. 이 mutually는 무슨 뜻이에요? 오, 잘한다. 아니, 근데 쟤 없으면 수업 어떻게 해? 서로 이딴 뜻이에요. exclusive는
이해하기 어려운 배타적인. exclusive의 표현이 어려우면요. 얘는 얘부터 생각해 보세요. exclude가 뭐게요? 그렇죠. 반대말은 뭐고? 그렇죠. include고 이거의 반대말 제외시키다예요. 그러니까 sieve는 형용사형이에요. 얘는 exclusive는 형용사형, 제외시키는 이에요. 남을 자꾸 제외시킨다는 건 결국 배타적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배타가. 어? 남을 미워하는 거? 그쵸. 배척하는 거야. 맞아요. 타인을 배척하는 거. 배척이 결국 뭐야? 빼내는 거잖아요. 야, 너 나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배타적인 남을 빼내는, 빼돌리는 이런 뜻이니까 상호 배타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합쳐봐요. 이제 portray A as B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얘랑 얘를 이때 as는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로, 뭐뭐라고 이렇게요. 이 정도 문장은 이제 해석이 돼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요게 싹싹 눈에 들어오고 해석이 돼야 너네가 쓰는 것도 써지는 거예요, 결국. 그럼 봅시다. 주어진 문장은 뭐냐? 옛날에는 오랫동안 높은 양반들은 환경보호랑 직업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여겼다예요. 일단 A 제끼고요. P로 가봅시다. Recycling,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recycling. 그럼 앞에랑 이어보면 이런 거죠. environmental protection의 한 종류로서 recycling이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재활용은 makes more new jobs than extracting new raw materials. 근데 재활용은 만든대요.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을 만든대요. then은 왜 나왔어요? more 때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더 많은 뭐뭐보다 이렇게 세트죠. 뭐보다 더 많은 직업을 만들어요. extracting. extract는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추출하는 것보다. 그러면 raw material. raw는 무슨 뜻? 오, 잘한다. 날 것의, 즉 가공하지 않은 이런 뜻이죠. 생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raw material, 가공하지 않은 물질, 보통 뭐 원재료, 원자재 이딴 뜻이에요. 그러면 원자재 같은 걸 추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직업을 만듭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선 뭐라고 했냐면 환경보호랑 직업은 서로 어떻다? 조화롭다, 상충된다. 상충된다였어요. 배타적이라고 했으니까. 환경보호를 하면 직업하고 충돌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니까 상충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재활용이 많은 직업을 만든대요. 하나도 안 상충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B는 아니겠구나. 그리고 내용이 어디선가 반전돼야 돼요. 이건 환경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새로운 직업을 만드니까 상충된다라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B보다 앞선 어딘가에서 뒤집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C 가볼게요. Their studies show that only 0.1% of all large-scale layoffs in the United States까지 봤을 때 일단 어딘가에 꽂혀야 돼요. 순서 문제에서. study, 지시어 있잖아요. 지시어. 그들의 연구. 그럼 얘네가 누군데요? 얘네가 누군지를 잡으면 순서를 바로 맞출 수 있겠죠. 연구하는 사람들 일단 누구예요? 학자예요. 그죠? 교수든 학자든 researcher, 연구자든 이런 사람이 앞에 나와야 돼요. 이해 가시죠? 주어진 문장에 연구자들은 없어요. 정치인과 경제적인 리더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럼 혹시 A 쪽에 뭔가를 연구하는 자가 나오나? 하고 봤더니 뭐가 나와요? economist. 누가 봐도 학자입니다. 경제학자들. 그러면 A에서 C로 이어붙이면 좋겠구나. 하고 이제 A를 봐야 C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A로 가볼게요.
Pollution control, protection of natural areas and endangered species, and limits on use of 뭐야 이게? Renewable resources. They claim. 졸라 긴데? 주어, 동사가 삽입이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요 앞지문 할 때 콤마 앞에 삽입되는 애들 중에 제일 적게 삽입되는 거라고 했는데 마침 딱 나와버렸네요. 주어 동사가 삽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요? 똑같아요. 문장 가운데에 for instance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덩어리로 부사죠. 이 연결사들. However, therefore, for example, for instance, no, nevertheless 다 부사예요. 삽입구가, 삽입절이 문장 중간에 껴있으면 얘는 그냥 항상 어디 있는 거죠? 원래 여기 있던 애죠. 마찬가지예요. 어디 갔니? A였죠. 주어 동사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원래는 어디 있던 애예요? 여기 있던 애예요. 문장 맨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로. 그러면 지시어 하나 더 나왔어요. 얘가 누군지를 알면 순서가 딱 확정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주장하기로. pollution control 명사예요. 오염 통제, protection 보호 명사예요. 지금 콤마가 나열인데 삽입이 아닌 나열이라면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보일 겁니다. 등위 접속사가 없이 콤마만 있어요. 걔가 삽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문장의 맨 앞이니까 주어 하나, 주어 둘, and 주어 셋. 주어 세 개가 나열된 거예요, 지금. 해석을 해보면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 오염 통제, 공해 통제, 보호예요. Natural areas, 자연적인 지역과 endangered species, 멸종 위기종이죠. endangered는 보통 동물 앞에만 붙고 멸종 위기에 처한이에요. 가끔 언어에다가도 써요. 언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저기 외국놈들이 조선 말을 못 쓰게 했을 때 진짜 안 썼으면 멸종됐겠죠. 우리말이. 그런 의미.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과 자연지역에 대한 보호나 공해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limit, 제한이에요. on, 전치사 on의 뜻에 얘를 그냥 집어넣어주세요. 뭐뭐에 대한, 관한. about 같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전치사 on이. 주제나 내용을 나타내요. 흰자위가 많이 보이네. 그러면 사용이에요. 뭐에 사용 됐어. 어차피 누구라도 한 번쯤 그런 일이 있으니까 궁금해하지 마요. 넌 아니에요. renewabl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이 잘한다. 얘가 재생 내지는 재활용 가능한입니다. 근데 너는 무슨 뜻이에요? 안, 그쵸? 안 재활용 가능한이에요. 즉 재활용이 불가능한 resources, 자원에 대한 사용을 이것에 대한 제한을 거는 거예요. 그럼 주어 1번, 2번, 3번의 특징은 뭐야? 오염을 통제하고요. 자연을 보호해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해요. 재활용이 안 되는 자원은 사용에 제한을 걸어요. 이거 다 어떤 노력이죠? 환경을 위한 노력이겠죠? 친환경적인 노력은 will choke. choke는 무슨 뜻? 길로틴 초크. 그래요. 리얼 네이키드 초크. 초크는 목 조르는 거죠? 오케이, 잘한다. 질식시키다예요. 목 졸라 죽여버릴 거란 얘기입니다. 누구를? The economy. 경제를. 자, 봐봐. 오염에 관한 일을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는 어디서 본 아이디어였어요? 여기서 본 아이디어였어요. 그쵸? 그래. 경제를 질식시킬 거다. 그리고 throw. 던져버릴 거예요. 사람들을 던져버릴 거야. 어디로? out of work. 일 밖으로. 그러면 사람들을 일 밖으로 쫓아버리는 걸 뭐라고 해요? 해고요. 오케이. 그럼 해고가 많아진다는 건 직업은 증가 감소. 감소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환경은 직업과 서로 상충된다, 배타적이다 라는 말하고 이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좀 많지는 않지만 A로 넘어가는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ecological economist, ecology는 무슨 뜻? 이코노미, 걔는 에코 생각하세요. 에코. 에코가 뭐죠? 그렇죠. 잘한다.
에코는 환경 관련된 거죠. 생태학이에요. 그럼 ecological economist, 생태 경제학자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학인가 봐요. dispute, 단어장에서 나왔을 법한 단어예요. 논박하다, 반박하다예요. 생태 경제학자들은 반박습니다. 이 주장을 however 있네요. 콤마 사이에 삽입된 however, 여기에 있는 거죠. 원래 그렇지만 반박합니다예요. 그럼 이제 딱 파란색 표시해놓은 they가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죠. 정치인들과 회사를 지도하는 사람, 경영인들은 환경과 직업은 상충된다. 환경을 생각하는 노력을 하면 직업이 줄어들어.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얘기했어요. 환경을 위한 노력을 세 가지를 예시를 들었고, 이런 일을 하면 경제가 죽고 사람들이 해고당할 거야. 주어진 문장을 구체화한 진술이 A네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우리 연구하는 사람 찾자 그랬잖아요. 생태 경제학자들은 반박합니다. 라고 해요. 이거 색깔이 바뀌었네요. 잠깐만요. 색깔을 얘로 합시다. 저기 보라돌이란지 몰랐어요. 생태 경제학자들은 반박합니다. 래요. 그리고 그들의 그 다음에 아까 우리 B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B에 나오는 얘기는 재활용을 하면 직업이 생겨요. 좋아집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하고 왔죠? 내용이 한번 뒤집힐 거다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뒤집혔잖아요. 하지만 생태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합니다. 거꾸로 해요. 환경과 직업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C에 나오겠죠, 그럼. 그러고 나서 B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 C, B의 순서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냥 뭐 확인하기 위해 뒤에 살짝만 볼까요? 대충 읽을게요. 내 맘대로. Not only is necessary for healthy economic system, not only 자꾸 but 혹은 also는 생략했네요. 그러면 이럴 뿐만 아니라 저러기도 하다예요. 그럼 어디 갔어? 얘네들이 건강한 경제 체계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업을 만든다. 경영을 활성화시킨다. 그럼 딱 보이네요. 뭘 만든다고요? 직업을 만든다고요. 재활용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요. 이렇게 대놓고 이어져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두 개 딱 갖고 계시란 얘기예요. 항상 순서 관련 문제에서는 앞단락 뒷내용이고 뒷단락 앞내용이고 이어붙어야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진술 다음에 입체적인 진술이 나온다. 예시일 수도 있고 말을 좀 길게 풀어서 쓸 수도 있더라. 그 다음에 몇 번이었죠? 39번? 40 몇 번이었나요? 동그라미 친구 다 어디 갔어? 49, 50이네요. 49번 가봅시다. 아, 19번. 여기 있네요. Calling your pants blue jeans 까지가 주어 덩어리겠네요. call은 몇 형식 동사예요? 다형식, 우형식.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Call your pants blue jeans는 훌륭하다, 훌륭하다. call, 오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의 해석은 라고, 뭐뭐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너의 바지를 청바지, blue jean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네요. almost seems redundant. 그럼 이것은 redundant는 필요 없는 중복된 이런 뜻이에요. 불필요한 별표인가요? 없네요. 불필요한 혹은 낭비하는 혹은 여기는 뭐 중복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불필요한 하면 돼요, 보통. 그러면 너의 바지를 blue jean이라고 부르는 건 거의 불필요한 것 같다예요. 왜냐하면
practically all denim is blue. 뭐 데님 하면 청바지 생각나죠? 거의 모든 데님이 그 청바지 같은 조직 있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정물 짜여진 거. 그걸 데님이라고 하죠. practically는 무슨 말이에요? 이 형용사는 뭔 뜻인지 알아요? practical. 그렇지, 잘한다. 실용적인. 혹은 실천적인 이딴 뜻이에요. practically는 뭐겠어요, 그러면? 실천적으로 이상하잖아. 실용적으로. 얘는 괜찮겠다. 얘는 주로 사실상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실천을 할 때 보면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사실상 모든 데님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 데님, 원래 파란 애를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건 좀 별로인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치면 이런 거겠지. 검은 먹물.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while jeans are probably the most versatile pants in your wardrobe, 청바지 진이라는 애가 어떻다? The most 최상급이죠. versatile 얘는 다 잘한다. 다재다능한 사람한테 말할 때는 물건한테 말할 때는 다용도의 이런 뜻이에요. 쓸모가 많은. 그래서 뭐 스포츠 얘기를 하자면 뭐 축구나 야구 선수 뭐 이런 사람들로 치면요. 공격수도 하고 뭐 야구 선수로 치면 1루도 보고 3루도 보고 포수도 보고 이런 애들을 보고 versatile 한 플레이어라고 해요. 뭐 윙도 뛰고 중미도 뛰고 공미도 뛰고 막 이런 애들을 versatile 다재다능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청바지라는 게 가장 다재다능한 바지예요. 어디에 있는 wardrobe는 옷장이에요. 네 옷장에서 참 여기저기 써먹기 좋은 옷인 while 대조의 부사절이죠. 요거 부사절 중에 대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조. 그럼 그런 반면에 blue actually isn't a particularly neutral color. 그럼 하지만 파랑색이라는 건 particularly 특히 neutral 원래 무슨 말이에요? 잘한다. 중립적인이죠. 그럼 파랑이라는 색깔은 원래 사실 그닥 중립적인 색깔은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색감으로서의 중립적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그 화려한지 뭐 무난한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예 새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수수하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위아래 막 백바지 백구두를 보고 수수하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지금 제가 입은 티셔츠 같은 이딴 복장이 좀 뭐랄까 수수한 복장이잖아요. 확 눈에 띄지 않는 그걸 보통 뉴트럴한 컬러이라고 해요. 색깔로 치면. 근데 무슨 파랑은 무난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눈에 확 띄지 않는 중립적인 그런 색깔은 아닙니다라고 일단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글쓴이가 Y를 쓴 이유는 뭐예요? 앞뒤 내용이 대조죠. 청바지는 여기나 저기나 다 잘 어울려. 얘는 아주 무난한 앤데 파랑이라는 색깔은 그닥 무난하지는 않은 거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뭔 소리를 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의 내용은 청바지를 파란 청바지라고 부르는 건 중복이다. 근데 청바지는 아주 유용하고 무난하지만 파란색은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B로 가봅시다. Ever wonder why is the most commonly used blue? Ever wonder 앞에는 지금 맥락상 생략된 놈이 있네요. Do you 정도의 의미가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궁금해 해보신 적이 있어요? 뭐를? 의주, 동을. 왜 그것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휴 색깔인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에요. 휴는 뭐 색상, 색조 뭐 이딴 뜻이에요. 얘는 별표일 것 같은데요. 색상이나 색조. 왜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색깔인지 궁금하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잡아야 돼요. 순서를 잡기 되게 좋은 애가 있어요. 뭐게요? Y요? 왜? 아니 아까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슝슝슝슝슝슝 어디 갔냐? 이 중에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못 찾는 거예요, 사실. 그쵸? 지시어요, 지시어. 그럼 25이잖아요. 지시 대명사. 그러니까 몇 번이었죠? 46번이었나요? 49번이었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놈을 잡으면 돼요. 그것이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색깔인 이유를 궁금하신 적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읽고 넘어온 기준으로 it은 뭘 가리켜야 돼요? blue요. 그쵸? 파랑이어야 돼요. 그리고 C에 블루가 있나요? A에 있을까요? 없나 봐요. 그럼 개이득이네. 비고정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뭐야? 우린 여기서 파란색이네 하고 일단 잡아놓고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이어놓지 말고 수습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럼 이제 왜 파랑이 많이 쓰였는지 알아요? Blue was the chosen color for denim. 파란색은 청바지를 위해서 선택된 색깔이었어요. Because of the chemical properties of blue dye. Because of 뭐뭐 때문이죠. chemical 화학적인 property 무슨 말이에요? 재산 맞아요. 자산 맞고요. 또 물질 비슷하다. 특성 특징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characteristic 아니면 attribute, trait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진짜 모르는 단어 투성인데 찾아요 제발 진짜로 한 번 찾고 쓰기만 해도 최소한 두 번째 봤을 때 어디서 봤네 정도는 할 거고요. 이런 단어들은 진짜 존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찾고 한 번 적는 거를 한 5번, 6번만 해도 최소한 뭔 생각을 할 거냐면 많이 봤는데 아는 단어 같은데 그럴 때 한 번 더 찾으면 믿게 된다니까요. 하다못해 진짜로 여기다가 뭐 이런 짓이라도 하시란 얘기예요. 아웃사이드, 바깥 뭐 이런 거라도 진짜로 내가 외워오라고 하고 이걸 단어 시험 보진 않잖아 최소한. 근데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야 늘어요. 진짜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합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해석을 안 했네요. 뭐 때문이다? 화학적 특성 때문이다. blue dye 여기서 dye는 뭐예요? 뒤져라. 그죠? 염색. 여긴 염색 약을 말하는 거겠죠. 즉 염료를 의미해요. 파란색 염료의 특성 때문이다. Most dyes will permeate fabric in hot temperatures, making the color stick. 대부분의 염색약들은 permeate는 무슨 뜻이래요? 그쵸? 좀 어려운 단어예요. 스며듭니다. fabric.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기선 침투하다라고 합시다. permit는. 침투하다. 뭐 스며들래도 되는데 섬유를 스며들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fabric 얘는 섬유죠. 섬유에 스며들어요. 침투해요. 이 안으로. 어디에서? 보온에서. 그리고 making the color stick 여기는 분사구문이네요. ing가 동명사라면 뒤에 동사가 있어야 되는 동사가 없어요. 얘는 and로 이읍시다. and it makes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요. color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얘가 make는 사역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따라오는데 이 자리에 원형이 온 거죠. stick은 뭐예요? 막대기, 달라붙다, 고수하다, 유지되다. 위의 뜻이에요. 그럼 그 색깔이 딱 고정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염색약에서 염색약을 보온에 놓으면 섬유랑 같이 파란색이 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리고 C로 가봅시다. The more the name was washed, the softer it would get. 더 비교급이죠. 더비더비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럼 이 청바지라는 애가 더 많이 세척이 될수록 청바지라는 애는 더 부드럽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Eventually achieving that warning made just for me feeling you probably get. 그리고 eventually는 부사고 여기 분사구문이에요. 또 분사구문의 해석은 맨날 똑같은 얘기 많이 쓰는데 뭐뭐 하면서 아니면 그리고 뭐뭐 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부사는 분사 꾸미고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achieve니까 달성한다예요. 결과적으로 달성하면서 that worn in 얘는 몸에 딱 맞는 이란 표현이에요. 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싹 입기 좋은 딱 나만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아이고 걱정하지 말자. 느낌을 you probably get with your favorite jeans. 그럼 achieving의 목적어예요. feeling이 아주 딱 편한 느낌을 달성하면서예요. 그리고 이 느낌은 네가 얻게 될 겁니다. 뭐와 어디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청바지에서. 근데 지금 C의 내용이 B랑 맞아요. B에서는 파란색을 왜 쓸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C에서는 뭐래요? 세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내 몸에 착 달라붙게 편안하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C에서는. 그럼 B의 내용, B의 염색약이 고온에서 가열이 되면 파란색을 낸다 하고는 썩 이어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 A로 가보자고요. The natural indigo blue used in the first jeans. 여기 콤마 사이에 삽입 덩어리 하나 더 있네요. 반면에 그 인디고가요. 어디 갔냐? 남색이 일본말이라던데 감색이라고 하나요? 감색 맞나? 그냥 남색인가요? 남색인가 감색인가 둘 중 하나가 그거래요. 그 일본식 한자어래요. 뭐 아무튼 남색이라고 합시다. 이게 알아먹기 편하니까. 그러면 natural indigo 자연적으로 나오는 남색 염료 주어고요. 여기 지금 used 동사처럼 보였는데 여기 동사 하나 더 있죠. 얘는 동사가 아니겠죠? 얘는 뭐예요? pp예요. 사용된 남색 염색약입니다. 남색 말고 뭐라고 하죠? 남색 곤색? 뭐라고 하죠? 남색을? 무슨 말이에요? 진청색? 몰라 씨발. 모르겠어요. 한국말 어려워요. 최초에 청바지에 사용됐던 남색 염색약. 그러면 B의 내용하고 지금 이어져요. 그쵸? 색깔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파랑 얘기. 그럼 얘는 would stick only to outside of the threads. stick하고 to가 세트죠? 이게 뭔 뜻? 어디에 달라붙다. 그러면 얘는 달라붙어요. 어디에? only가 붙었네요. 오직 여기에만 달라붙는다. outside of the thread. 그럼 thread는 옷감을 말해요. 혹은 옷감의 조직을 말합니다. 이렇게 그 옷감 확대해 보면 이런 격자무늬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thread라고 해요. 그래서 옷감의 외부에만 달라붙는데요. 그러니까 청바지는 바깥은 진한데 안쪽은 하얗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이 나오는구나. When the indigo dye denim is washed 이렇게 됐을 때네요. 인디고로 염색된 이 청바지가 세척이 되었을 때 tiny amount of that dye tiny 아주 미세한이죠. amount of 양의고 그 염색약에 아주 미세한 양이 get washed요. get pp는 사실상 수동태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복수네요. 얘는 씻겨 나갑니다. 예요. And the thread comes with them. 그리고 섬유가 걔랑 같이 동반해서 오게 돼요. 딸려오게 돼요. 그러면 A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왜 우리 C에서 잠깐 읽었을 때 빨면 빨수록 부드러워진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단어하고 단어를 이렇게 이어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빨래를 하게 되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내 몸에 잘 맞는 핏이 나오게 돼. 이게 A하고 C하고 연결되는 거네. 그러면 C에서 B일까 주어진 문장에서 B일까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럼 40 49번이었다. 주어진 문장 보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청바지라는 얘기는 청바지라는 표현은 뭐 파란 청바지라고 합시다. 좀 의역해서 파란 청바지라는 건 좀 불필요한 표현이야. 앵간하면 다 파랗거든. 얘는 지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기보단 청바지라는 화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던진 문장 같아요. 여기가 글쓴이가 이제 소재를 제시하는 부분이죠. 청바지라는 옷은 굉장히 여기저기에 다 어울리는 옷이지만 파랑색은 그닥 중립적인 무난한 여기저기 다 어울리는 색깔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의식이 보이죠. 파란색은 탁 튀는 색깔이야. 근데 청바지라는 옷은 여기저기 막 입는 옷이야. 그럼 둘이 안 어울리잖아. 그럼 왜 아무데나 막 입기 좋은 옷을 꼭 파랑으로 만들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 좋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이게 파란색이 이렇게 많이 쓰였는지 궁금하지 않아? 잘 어울리는 색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기가 좋아 보이네. 그래서 그럼 B, A, C로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B에서 C로 가자니 색깔 얘기가 아니고 B에서 A로 갔을 때 파란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A에서도 마침 뭔 얘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파랑이죠. 요 파랑 얘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굳이 이어 붙여보자면 B도 A하고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단락 뒷내용, 뒷단락 앞내용 거의 극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45, 55까지가 숙제였어요. 50이요? 그러면 오늘이 8월 1일이죠. 8월 1일 목요일 숙제는 일단 51부터 하면 된다고 그랬죠? 51에서 원래 몇 개씩 했어요? 15개 냈죠? 10개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진짜 단어 찾아요. 단어 찾기. 그 다음에 여기 순서 문제잖아요. 순서가 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지 니들이 순서가 연결되는 단서 표시해놔요. 날림으로 숙제하지 말란 얘기예요. 단어 꼼꼼하게 찾고 연결되는 단서 표시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문장 분석 저번에 우리 특강 시간에도 얘기했죠. 문장 분석하는 것도 최대한 꼼꼼하게 연습해갖고 와보세요. 정 어려우면 이거라도 하세요. 전명구, 부사절, 아니면 부사 덩어리, 관계대명사절 이 정도는 좀 묶어놓으세요. 그래야 덩어리 짓는 연습을 조금 해야 니들이 문장 보는 눈이 생기니까. 그리고 단어는 25까지였죠. 26에서 30 해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잘 치고 오세요.